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오늘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 방송입니다.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50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시장의 주도 섹터 바로 2차 전지주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이 계속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주문을 시작했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원통형 배터리 관련 섹터들이 주도 섹터가 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역시나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체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또 저희 전문가님이 최근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렸던 게 바로 원통형 배터리인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 갭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TCC 스틸이 이제 계속 갭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 금요일날 그랬죠? 저번 주 금요일 12시 19분 24초에 TCC 스틸이 앞으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현재가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삼성 SDI나 2차 전지 종목들도 다 바뀌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항상 그날 당일날 상승한 종목을 매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투심을 견인하고 있고요. 네.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아직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약간 좀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급들 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은 2차 전지네요. 그렇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TCC 스틸이 계속 갭상승할 것입니다. 자, 일단 TCC 스틸 현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 아이고, 매우 이뻐 죽겠어요. 오, 그쵸? 전문가님이 이거 네. 5만 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가격이 4만 원도 안 됐거든요. 네. 지금 하루 만에 46,450원을 기록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최고가 상가까지 터치할 수 있었지만은 좀 아쉽게도 네. 어느 정도 상가는 터치하지 못하고 그래도 20%대 중반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내가 그렇게 여러 번 TCCT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 통신만 통해서 안 도우신 분들 손해하고 네. 언제까지 AI만 보실래? 언제까지 분조주만 보실래? 여러분들 언제까지 흥구석이만 보시고 언제까지 딥페이크만 보시고 언제까지 테마주만 보실래?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우량주 형식으로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유행에 따라가지고 돈을 쫓아가는 매매는 절대 돈을 못 본다는 거에 제가 장담합니다. 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까지 저도 솔직히 종목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TCC 스틸 하나만 가지고 이제까지 왔죠. TCC 스틸하고 NNF하고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LG 엔소이 4680 테슬라 쪽은 납품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주말 동안 그 이슈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에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은 즉 NNF는 수혜주의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하이니케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원통형 배터리하고 혼합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NF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NNF도 한번 호가창 보도록 할게요. 와우. 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차트가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죠? 네. 앞으로도 이쁠 거예요. 네. 자, NNF는 지금 9월 10일 이후에 40%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제까지 해왔던 시청자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겠지만은 저번 주에 처음 보시고 한 달 전에 처음 보신 분들은 결국 그분들이 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겼네요. 자, 9월 10일 이후에 40% 정도 상승이 됐고요. 우와. 그 다음에 TCC 스틸도 8월 5일이었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10시 기준으로 74%나 상승했습니다. 어우. 저는 근데 이 TCCT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네.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아이고 우리 원톤형 배터리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원톤형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좀 부탁드릴게요. TCCT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한테 니켈도 금간판을 총판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뭐 그 밑에 동구산업이나 동원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보십시오. 그 니켈통 금간판 그 출시되는 거는 TCCT는 근데 또 말씀드려야겠네. 네네. 이 건전지 있죠. 이 건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니켈통 금간판 90톤으로 연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간 90톤이요? 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한테 수로가 맞춰질 수가 있죠. 근데 네. 동원 시스템즈하고 동국산업.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니켈도 금간판만 만든 거지 TCCT처럼 추하량을 90톤은 못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계속 납품이 되면은 뭐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TCCT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동안 2차전지 종목도 얼마나 떨어지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좀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TCCT 호가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호가창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 호가창.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됐고 개인 투자자들도 TCCT 저렇게 올라갔네? 기관들도 저렇게 올라갔네?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매일매일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흔들어주고 겁주면서 개인들 이탈시키고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올릴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 2월달 TCCT이 70% 상승한 것처럼 TCCT는 앞으로도 못해도 30-40% 정도는 더 상승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 TV 볼 때가 아니에요. 이 통신만 통해 가지고 간절하시면은 오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TCC 스틸이 시가총액이 그다지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1조 2천억 원 정도가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인데 그럼. 오늘장에 이렇게 하루 만에 거의 고가 기준으로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만 약간의 꼬리가 빠졌어도 지금 현재 2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23% 급등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5%대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LNF도 1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하고 있는 이 TCC 스틸 물론 동국산업이라든지 동원 시스템즈 같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독보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TCC 스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니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사실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게 그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30%, 40%까지는 더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네모난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오늘 이 TCC 스틸에 대한 매수 매도가 같은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많은 정보들을 하루에 3번, 4번씩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지금 TCC 스틸이 23% 정도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저희가 4만 원이 채 되지 않던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벌써 하루 만에 6천 원이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의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5만 원대라고 하셨고 전문가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 잘 기억하네요. 5만 원대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2차 목표가 7만 원까지 보신다고. 7만 원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6만 원이라고 얘기했지. 6만 원인가요? 네, 그렇죠. 6만 원인가요? 네. 2월달에 7만 원을 찍었다. 그런 얘기였지. 7만 원까지는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TCCT에 대해서 오늘 올라가니까 내가 오전에 네. 이 주식 방송들 다 봤단 말입니다. 그 잘못 눌렀어요. 네. 저 봤는데 TCCT에 대해서
어떤 시청자들이 네. 아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갈까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이 그거예요.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갈까요? 하고 거기서 또 목표가를 얘기해주고 뭐 물론 우리 전문가들은 목표가 안전하게 얘기를 해주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TCS가 지금 우리가 단기간 동안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비전하고 모든 시스템을 보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TCS의 목표가를 6만 원치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장 이번 주 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다음 주 내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0805부터 TCT 27,000원에서 지금까지 100%를 우리는 수익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빠졌던 게 우리가 마이너스 그동안 몇 프로였습니까? 어마어마했어요. 70%. 네, 이 금전지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그동안 내가 마이너스 지금 다 합쳐서 90%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딱 3달만 버티자고 했습니다. 3달만 버티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78% 정도 낙폭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지금 46,250원이죠. 네. 46,250원에서 조금 이탈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보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이제 이미 거래량이 터진 걸 받고 세력들이 나올 와. 때가 됐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오고 조금씩 차익을 시키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고 다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고 렛츠고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를 쭉 보니까 TCC 스틸이 올해 2월 21일자로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래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지금 굉장한 거래량이 하루 만에 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고 지금 저점에서부터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전문가님이 6만 원대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고 이 6만 원 목표가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안으로도 충분히 목표가 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안 들어오시면 언제 들어오시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 종목도 구체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배터리 그렇게 예쁘세요? 오늘 또 왜 이렇게 이쁘지? 그래요. 오늘따라 이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 굉장히 전문가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소외감을 느끼신다 하시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제 배터리 얘기 저희가 뒷부분에 한 번 더 마련을 해봤으니까 네. 일단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게 그 미국에서 지금 뭐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고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난 9월 한 달간의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이 25만 4천여 명으로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같은 영향으로 3대 지수 이렇게 1% 가까이 또는 1% 넘는 급등을 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고용이 좋다 보면 경기가 연착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11월에 있을 금리 인하는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의 조금은 작은 폭으로 인하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bp 인하 확률이 97%가 넘는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는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도 되겠다라는 가능성까지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고 중요한 점은 그만큼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죠. 10일에는 9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입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지난달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됐던 그때의 회의록이 지금 공개가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도 앞으로 금리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증시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자 오늘장에도 또 6만 원대 간당간당하는 삼성전자 그래도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월 10일에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됩니다. 테슬라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아, 그럼요. 테슬라는 저번 주에 차량용 인도 판매량이 증가가 됐고 그동안 상승분이 차익된 것뿐이지 테슬라는 계속 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요보트시 이 공개 쪽에서는 관련주가 야이콤이에요. 야이콤. FSD. 이 야이콤은 제가 이 통신망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야이콤이 저번 주에 22% 정도 상승이 됐죠. 와.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만약에 야이콤이 그 전까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10월 10일 시행할 때는 차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10월 9일까지 야이콤이 만약에 상승이 되지 않고 차익이 된다고 하면은 10월 10일 날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진적 요소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이콤 무조건 주의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오.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시죠. 제가 아나운서님 네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친정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가 생신이어가지고 대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네. 좋아요. 네, 대천에 갔는데 저희 아빠도 생신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저도 축하드린다고 전해.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네. 이제 연세가 95세세요. 근데도 아주 또 탄탄하세요, 할머니가. 정정하시군요. 네. 근데 이 친척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큰 고모를 제가 한 5년 만에 봤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큰 고모가 네. 아유, 난 이제 주식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한다. 근데 고모를 제가 본 지가 되게 5회 만에 봤어요. 네. 한 5년이 아니고 한 15년 만에 봤죠, 큰 고모를. 네. 근데 저희 큰 고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전문가 하고 있는데 야, 정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추천해봐요. 네네. 아, 고모. TCCT. TCCT 얘기하니까 네. 야, 그거 뭐 엄청나게 떠졌던데 야, 그거 왜 사냐? 내가 볼 때는 일신석자 아니면은 어머. 삼성전자 우선주로 사야 돼. 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고모, 일신석자도 괜찮고 우선주도 괜찮네. 어. 하지만 고모, TCCT를 한번 사보십시오. 얘기하니까 야, 그거 올라가면 내가 다음에 너 볼 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 저는 이미 확정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네요.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네. 저희 큰 고모가 되게 좋게 보셨어요. 즉, 큰 고모는 단순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 대신 삼성전자보다는 야, 그건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준혁아? 월요일날 네네. 이 삼성전자에서 되게 관문세가 많을 거야. 아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문세가 많을 거야.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뭘 사는 게 낫겠냐? 그래가지고 고모, 삼성전자 사야죠. 네. 야, 아니야. 우선주를 사야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우선주 방송에서 얘기하면 저 이렇게 수갑차고 가는데 아, 우선주는 얇은 고가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우선주하고는 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네네. 이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가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네. 5년이 됐는데 5년 전에는 금리 인하일 때 경기 지표가 둔화가 돼서 나오면은 시장이 무너졌어요. 네. 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지표가 둔화돼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 부양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증시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즌에는 경기 지표가 둔화돼서 나오면은 경기 부양책을 할 이유가 없네. 이 우려감에 하락이 된 적이 더 많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물가 지수들이 경기 지표들이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껴진다. 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이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네. 딱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둔화가 되든 네. 상승이 되든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일정을 다 마무리했어요. 일정이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다 잡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비컷에 대한 기대감, 비컷에 대한 우려감. 솔직히 비컷 없어도 돼요. 그냥 0.05%만 상승, 0.025%만 상승해도 상관. 0.25%만 금리 인하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0.25%가 미국에서 4번이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4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수금이 들어오겠죠. 수급이 아니고 수금이에요. 왜? 수금? 테이퍼닝으로 돈을 뺏어갔잖아요. 테이퍼닝으로 돈을 뺏어갔으니까 이제는 수금을 해야죠. 금리 인하 하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나운서. 네, 뭐죠? 자, 한국은행이
이점을 바랍니다. 어. 10월 12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하느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땡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여전차가 미국보다도 금리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달의 금리 인하보다는 12월 달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자, 금리 동결에 대해서 부분이 나와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한국은행 금리 인하 4번은 해야 합니다. 네. 4번을 하면은 부동산 쪽으로도 거래량이 증가가 될 겁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 뭐 합니까? 거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이 뭐 서울 최고가를 찍으면 뭐 합니까?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는 올라가면 그래도 사람 심리 이상 하게 더더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강원랜드나 카지노랜드 가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썼으면 땄었는데 이런 게 계속 금전적 엔도핀이 샌단 말이에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는 어차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2차 전지 사도 바닥이고 반도체 사도 바닥인데 하고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호가창에 잡혀 있지만 않으시면은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은 누워만 있어도 올라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통신만 통해서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지표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우려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경기 부양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물가 지수가 뭐 만약에 물가가 좀 올랐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내렸다고 해도 큰 걱정할 것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연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인지 금리 인하를 다 계획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달에 0.5%라는 생각보다 비교적 큰 폭의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달에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차근차근 연준의 계획대로 금리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거 없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금요일인데 아마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 만약에 10월 달 금리 동결이 된다고 해도 11월 달에는 인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무엇보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고용지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70%는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14명 중에 10명은 10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나머지 4명만이 11월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보시는 것처럼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행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만한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번 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건 없다라는 부분으로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아까부터 쭉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네. 이게 보시는 게 바로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가 또 자체적으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서 LG에너지 솔루션 이것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이게 주문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2월에는 양산에 돌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의 볕이 드는 날이 왔는데요. 자, 이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특히나 강조드렸던 LNF도 오늘 10% 급등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쭉 공략해드리는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지금 24%, 2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 배터리 들고 계시는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4680왜 사십니까? 가로로 사로, 세로로 80이고 해서
46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왜 말씀드렸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한테 납품을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가 관련사태요, 이 파스 통신만 통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쌍둥이 관련주가 뭔지 아십니까? NNF는 와이프가 세오니스라고 하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와이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나라 M&D입니다. 어머, 그래요. 나라 M&D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뿅! 자, 나라 M&D는 전극정 본전 관련주입니다. 즉 장비 소재 관련주죠.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하고 납품을 한다고 하면은 수요 장비 쪽으로 수요가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다. 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느 업체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래하고 있는 장비 제조 기업인 나라 M&D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산장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나라 M&D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나라 M&D가 올라가는 이유는 즉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테슬라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비 제조로 형업하고 있는 나라 M&D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제가 통신만 통해서 대장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KNS. 네. 이 KNS는 원통형 배터리 원래 그동안 전극 장비로 삼성 SDI 스텔란티스 관련주로 상승해서 했습니다. 스텔란티스. 네. 하지만 스텔란티스가 요즘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고. 스테인리스 강이요. 네? 스테인리스 강. 스텔란티스. 미국 전기차. 스텔란티스죠? 네, 스텔란티스. 좋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내가 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자, 이 다 TCCT 때문이에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KNS도 오늘 주가가 갭상승 중이죠. 하지만 TCCT의 퇴장주입니다. KNS는 지금 주가가 몇 프로입니까? 16%입니다. 아이고, TCCT 퇴장 먹었네.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요. 자, KNS는 그동안 삼성 SDI로 어떻게 보면 KNS하고 P에너지가 삼성 SDI로 원통형으로 상승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양산 소식에 따라 가지고 대장주는 TCCT라는 게 제 말대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TCCT 한번 호가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왜 TCCT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네. 없는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TCT 지금 현재 오늘 최고가는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점심 막판에 이탈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47,2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이제 5만 원대요 지금 돌파할까 말까 하는데 이번 주 자면 5만 원대요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5만 원 돌파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량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거래량에 따라 가지고 호가창이 팅 하고 로켓 배송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TCT는 추가적으로 보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전문가를 하면은요. 이 전문가 하면 통종 타사하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습니다. 한쪽에는 레드가 있고 한쪽에는 오징어 전문가가 있고 한쪽에는 세발낙지 전문가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가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칭 쓰는 전문가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통종 타사 전문가들이 또 한쪽에서 누가 잘 되면은 배 아파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I 테크놀로지하고 삼성 HDI가 이 세 군데가 동종 타사예요. 그러면 LG 엔솔이 테슬라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같이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삼성 SDI도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솔직히 사람인데 배 아플 수가 있죠. 네. 이러다가 LG 엔솔 같은 원통형 배터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삼성 SDI도 조만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수주 계약할 거래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상승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해야 원통형 배터리를 누가 유입을 해주고 누가 수출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감의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TCT 호가창이 올라갔다고 해서 증권사들이 밸류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 납품하고 있고 헬기스가 이제 2차 전지 정책주로 돼서 TCT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서야 그런 리포트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도 나오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약간 소문에 의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17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 17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면은 네. 추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50만 주나 60만 주나 기술적 반등은 2%든 5%든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왜? 저는 78%까지 상승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동안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TCC 스팀만 동락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다 남발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추후 레드 전문가가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시간마다 아시려면 어떻게 하죠? 이 밑에 뭐가 보이시죠? QR코드요. 네, 이 스페이스 위성 통신망이 있습니다. 위성 통신망은 그냥 잘생긴 얼굴 카메라 찍지 마시고 여기 밑에 찍어가지고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금요일에 들어오라고 할 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직원분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아침 전화서? 하시나요? 이제 들어가면 되나? 양심도 없어. 그래요? 이제 모르니까. 들어가면 되나? 이러고 있어요.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 바쁩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TC 스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선생님. 네.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본인들이 급하면 들어오는 거지. 그래요. 너무 인원들도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와, 저희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미치겠습니다. 자, 이제 10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 PD님이랑 저번에 네. 그 1000명 돌파하면은 뭐 네. 이벤트 한다라는 말도 하셨거든요. 이벤트다. 뭐 보너스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럼요. 이제 종목도 들어가야죠.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도 들어가야 합니다. 네. 이 TCCT에 180% 오른 동안 우리 아이가 이제 5살인데 키가 10cm 컸어요. 40달 동안. 그래요. 네, TCCT하고 싸우는 동안 키가 10cm 컸습니다. 와우. 우리 아기가. 그만큼 우리 아기도 키가 크는 것처럼 TCCT도 장대 양봉으로 지금 여러분들 속보 알려드립니다. 네네. TCCT 선장판 열렸습니다. 선장판 열렸어요. 성장판이 열렸어요. 네, TCCT 이제 선장판이 열렸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선장판이 열렸기 때문에 네. 한 번 상승했다고 해서 5만 3천 원까지 본다? 5만 5천 원까지 본다? 5만 2천 원까지 본다? 무슨 소리입니까? 네. 선장판이 열리면 못해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키 크면 아시겠지만 네. 30cm는 컸습니다. 네. 선장판이 한 번 열릴 때 강하게 또 올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TCC 선장판이 다리 쪽에 선장판이 생겼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체크하시고요. 지금 시간 12시 31분 다음 주 월요일 12시 31분에 TCC 때 지금 현재가하고 다음 주 현재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은 뒤집혔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팍스 통신망 통해서 저희가 잡아드리는 구체적인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17분 남았는데 17분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테슬라를 고객으로 잡았기 때문에 삼성 SDI뿐만 아니라 또 뭐 SK온까지도 우리도 4680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에 납품하고 싶어 하면서 계속해서 또 소식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LNF도 꾸준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니켈 도금 강판을 이 겉껍데기를 만들고 있는 TCC 스틸도 꼭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원통형 배터리는 오늘이 끝이 아니다. 쭉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사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일까요? 오늘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의 뭐 특허를 뭐 700건을 넘게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는 4680 배터리가 딱 12월부터 지금 출고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운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전기차에 관련돼서 배터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을 조금 더 자극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기존의 관세가 20%가 좀 안 됐습니다만 대폭으로 관세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차 때리기에 나섰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반사이익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왜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뭐 40% 하겠다, 20%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미 45.3% 관세로 부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내수 경제가 강하죠. 내수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어차피 전기차가 매번 판매량 1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전기차 관세율을 최고 45.3%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중국산은 팔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지. 트럼프가 해리스가 되면 2차 전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건 물론 맞는 말이고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2차 전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전에 미리 파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욕먹을까 봐 무서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 시대 때 전기차가 오히려 더 판매량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트럼프 때 전기차 판매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테슬라가 점점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 거는 누구나 다 간첩 빼고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2차 전지 다 부시겠습니까? 다 부시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세액 해제는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서야 미국의 곤장을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은 주지는 않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7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애리조나에다가 공화당 지역에다가 일자리를 증가시켜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폐기하겠습니까? 폐기 안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중간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2차 전지가 눌린다고 해도 어차피 수요 판매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미 45% 관세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이 한국에는 완성차가 없잖아요. 테슬라나 유시드처럼 완성차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배터리 소재만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NMF하고 TCST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엔캠입니다. 분리막 전액 관련주인 엔캠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네. 그래요.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통신망 통해서도 알려드렸어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뭐죠? 엔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 엔캠 엔캠은 차트입니다. 전액 관련주입니다. 과거 엔캠이 1년 전에 100%, 200% 정도 상승한 적이 있죠. 왜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분리막 전액 쪽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대표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캠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물론 중간에 해리스가 만약에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 하면은 엔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 해리스가 과거 부통령일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시행을 한 부통령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엠캠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소브레인 홀딩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엠캠하고 분리막 관련주로 이 분리막 쪽으로 대장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소브레인 홀딩스 아니면은 엠캠 쪽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을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하나가 대장주가 올라가면 한 종목이 부대장으로 올라가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하세요. 그리고 관세 관련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들도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크게 부과를 하기 시작했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미국 대선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그대로 계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주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목
엔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까지도 볼 수 있는 수혜주이기 때문에 꼭 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핫한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로보택시가 기존에는 8월 8일에 공개된다고 했다가 2달이 밀렸거든요. 네. 이번에는 사실 한 번 더 미루진 않겠죠. 이번에 정말 나오겠죠. 네. 10월 10일이면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 10월 10일 날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상승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라이콤. FSD 자율주행으로 라이콤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상승됐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 퓨언티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는 라이콤하고 퓨언티어가 있는데 이 라이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20 몇 %까지 상승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2주 전부터 계속 라이콤 여러분들한테 통해서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신망하고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콤 종목은 계속 우상향 형식으로도 올라가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10월 10일 전까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발표하기 전에 빼는 게 좋은 거고요. 10월 10일 날 발표되는 날에는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거는 또 늦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승되더라도 라이콤은 10월 10일 날 자율주행 일정에 따라서 그 전에 미리 상승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반면 퓨언티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언티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과거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라이콤이 움직임에 따라서 퓨언티어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기도 하고 삼성전기 관련주기도 합니다. 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카메라를 제공하는 게 삼성전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에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퓨언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가 테슬라하고 뭔가 조이가 됐다. 그러면은 퓨언티어가 상승하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이 많은데 단순하게 일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종목을 들어가는 것보다 종목을 체크하시고 지금은 그동안 상승했잖아요.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패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공개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3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미 라이콤이라는 종목은 하루 만에 주가가 22%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10월 10일 이후에는 아마도 오른 만큼 조금 조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삼성전기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당장 진입은 좀 그렇다. 앞으로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이번 주 안에는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현대차가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오는 22일에 상장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바로 웨이모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현대차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를 위탁 생산한다라고 해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현대차도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위탁 생산하는 이슈가 있으니 뭐 자율주행 관련주는 지금 당장은 일단 아니고요. 앞으로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서 적절한 가격대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지금 공략해도 좋다라고 타이밍 말씀드릴 수 있으니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의 구체적인 전략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지금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혹은 현대차 그룹 관련주, 하이브리드 관련주까지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공략 들어갈 테니 빠르게 입장하셔서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저기 QR코드 가르쳐 주실까요? 틈새 빈틈. 그래요. 저기 있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되겠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 빈틈, 틈새로 오시든지 마시든지.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QR코드 가까이 비추기만 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살짝 미뤄졌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안에는 정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도부에서 금투세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시면요.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지금은 금투세 안 된다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마지막 금투세 관련 발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유예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 부분보다 걱정이 되는 게 네.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폐지를 안 하면은 반대편에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유예하면 뭐하냐 유예하면은 한국 주식시장 망할 수가 있다. 계속 그런 언론에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또 하얗게 될 수가 있어요. 유예 아니고 폐지해야 한다. 그걸 좀 정치적인 부분은 표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지금 이재명 최고위원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유예를 하고 2년 후에 또 하면은 또 그때는 유예가 안 되고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현명하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또 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공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폐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유예 쪽으로 신준용도 가고는 있지만은 어차피 나중에 유예 후에 또 금토세 부분이 문제가 화두가 되면은 또 유예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또 표에 대해서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지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유예도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 해소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으로선 유예 발표가 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 관련한 전망을 이야기해보고 또 전문가님이 또 TC 스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트 보고 싶어 하시니까 마무리 짓기 전에 차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우려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지 않을까.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나마 어떤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것 같은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관련된 소식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삼성전자 주주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끝까지 갖고 가세요.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못해도 3%에서 4% 정도까지는 상승이 될 겁니다. 왜? 간단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기술적 분석이다, 차트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실적이 나오면 그냥 기술적 반등을 상승하는 것뿐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상승하고 삼성의 실적 나올 때는 어떤 부분에서 DM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 HBM 쪽에서 매출이 증가가 되었다. 그리고 HBM 쪽이 향후 매출액이 기대된다. 아니면은 액침냉각 신사업으로 엔비디아 블루웨 칩 수요에 맞춰가지고 생산 중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와 연관된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는 무조건 지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봐야 네,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PCB 관련주예요. 네. 즉 여러분들 이 종로 세운상가에 가면은 기판에 이렇게 땜자하시는 분들 있죠. 기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판도 3세대, 4세대, 5세대, 10세대, 20세대,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까지 기능이 계속 AI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기판도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관련주는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체크하셔야고요. 네. 그리고 미래 반도체. 아우. 미래 반도체는 무조건 HBM 쪽에서 최근에 대장주로 나왔던 만큼 미래 반도체도 체크하시고요. 전문가님이 그 제주 반도체도 또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주도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네, 제주 자, 반도체. 여러분들 제주도도 있습니다. 네. 제주도도요. 자, 제주도도 있으니까 제주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 보시면서 제주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으면은 눈치가 엄청 없는 분들이야. 그래요. 그분들은. 제주 반도체까지 네. 보시면 좋겠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번 주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적어도 3~4% 정도의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기적으로라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다. 그쵸? 그래요. 자, 제주 반도체 그리고 미래 반도체와 한미 반도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2분 남았어요, 전문가님. 2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TCC
스틸 한번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스릴러라고 안 하시네요. 이제 스틸러 독립했어요. 그래요. 이제 스틸입니다. TCC 자, 스틸. 여러분들 TCC 한번 호가창 보도록 할게요. 뿅. 아니 지금 뭐 방송 동작 25% 28%까지 올라가야 뭐 방송할 만이 나지. 뭐 지금 또 22%까지 상승되고 있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 TCC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될 겁니다.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단작 이탈이 있다고 해도 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중간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매가 세력주들이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거량이 지금 194만 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100만 주만 돌아도 80만 주만 들어온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상승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단작 뭐 이번 주에 조금 차익이 있다고 해도 걱정될 게 없어요. 왜? 세력은 이미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TCC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마무리는 제가 추가적인 거는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네. 내일도 시청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 테마주의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